하나는 가장 오래된 우리 동학의 천도교의 역사책을 한번 읽어본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역사책을 읽어서 보통 우리 동학의 역사를 잘 몰라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역사책에 관한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 한문 원문으로 봄으로써 한문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넓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날 가다가 화장실 들렸다가 이해식이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걷지 못했어. 그래서 이러고 계단도 한시로 내려가서 그래서 자고 났더니 좀 풀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풀린 걸 봐서 겁이 그런 것 같다고 별로 안 나자. 일주일 딱 됐어요. 근데 또 여기는 아프고 여기가 아픈 거는 풀렸어. 이상해. 화장실 나갔다 딱 나오는데 걷지 못하겠더라고. 이사이가. 이걸 빼요. 도원기서인데 여기 보면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지가 앞에가 최선생 문집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것을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근데 문집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요 책이 필사로 발행됐다는 기록이 우리 천도교 기록에 다 없습니다. 가장 정확히 나오는 게 천도교회사 초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천도교의 이제 이거 아픔인데, 3.1 운동 이후에 의왕성사께서는 감옥에서 경고서로 나오셨는데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편찮으니까는 그런 경고석을 하라는 요구를 했고, 의사도 그런 진단을 내렸는데도 안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책임이 글로 올 것 같으니까 안 내보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1922년에 돌아가셨는데, 수감선생께서. 그러난 뒤에 우리 교단이 문제가 생깁니다. 큰 어른이 하나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단이 분열이 돼요. 그게 이컬rum바 신구파의 분열입니다. 신구파의 분열. 그래서 새로 교권을 가지려고 대변하는 사람을 신파라 그랬고, 의암성사로부터 도통을 물려받은 추남상사 계열을 구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파라.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교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제가 조직적으로 민족 지도자들을 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천도교단이 일제에 대해서 타협적이냐 비타협적이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 노선을 간 사람들과 비타협 노선을 간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1930년대에 들어서서 야래 이도라는 분이 역사책을 하나 씁니다. 우리가 다루는 천도교 창건사를 써요. 33년에 씁니다. 냅니다. 활자로 잘 냈어요. 활자로 잘 냈기 때문에 그 책이 가장 정통성 있는 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있고 많이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야래 이도나는 신파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파계열을 하면서 추남상사, 의암상사께서 무슨 중의제를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도통을 전수한다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구파에서는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구파 쪽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책을 고시게 같이 냈는데 그게 천도교회사 초고라는 책입니다. 그거는
소위 뭐라 그러죠? 그 가리방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로 쓰고 철필로 이렇게 펜으로 철필로 써가지고 글씨를 주고 잘 썼어요. 그걸 전부 해가지고 낸 책이에요. 두 가지가 대칭을 이루는 책인데 나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책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천대교사 초고에 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이 있죠. 정선에는 해월진사께서 여기서 동학을 크게 다시 일으킨 기틀을 잡은 것이에요. 여기서 이 정선에 있는 방시학이라는 사람입니다. 방시학이라는 사람이 이 방자가 이게 이런 방자를 써요. 방방자를 쓰는데 이게 시자를 붙인 걸 봐서 이분도 용시영화를 이름을 바꾼 분이에요. 당시 시자 붙인 걸 다 이렇게 개명을 한 겁니다. 용시영화를 해서 이렇게 개명을 한 분들인데 이 1870년대 후반쯤 되게 되면요. 동학에서가 이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해월진사께서는 단양에 가 계시고 있었고 정선을 지축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인제, 양구 이쪽을 전부 포독을 했어요. 양양 이쪽, 강릉 전부 이쪽으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79년에 해월진사께서 방시학의 집에다가 수단서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도원기서 역사책을 쓰라고 그랬어요. 편찬을 시켰습니다. 그때 누가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세 사람이 뒤에다가 서문을 써요. 후서죠. 세 사람이 후서를 친구를 쓰는데 한 사람이 이제 당시 도차주, 대도의 차주인 강시원이라고 이름을 박았어요. 강시원하고 그 다음에 신시일, 유시헌. 신시일과 유시헌은 해월진사께서 포독한 사람이니까 대신사 때 역사를 모릅니다. 근데 강시원이라는 분은 대신사 때 포독이 돼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를 알아요. 그 세 사람이 이제 쓴 것으로 됐는데 많은 자문을 구해서 썼겠죠. 그렇게 쓰게 하고 바로 이 시기에 뭘 하냐 하면요. 이때 동경대전을 처음 간행할 기획을 합니다. 동경대전을. 강원도 인제에서는 동경대전을 간행을 하고 목판으로 이 정선 방시학의 인제 김현수라는 사람의 집에서는 동경대전을 간행 수를 만들고 이 정선 방시학의 집에서는 역사책을 만들고 두 가지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면 동경대전은 뭐냐 이게 최 선생, 최재호 선생의 문집이에요. 문집이 동경대전 아닙니까? 동경대전이 문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원기서에 보면요. 경전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문집을 만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집과 경전은 천양지차가 있는 말이에요.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경전은요. 경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쓰는 것이 경이라고 한다면 문집은 일반 학자들의 글을 모은 거기 때문에 최 선생, 수문 선생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자들이 문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간행을 할 때는 경전으로 간행을 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차이인데 이때의 문집을 인제에서 만들고 역사책을 같이 만들다가 요거는 목판을 안 합니다. 판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한부 써가지고 누가 써냐 하면 전세인이라는 사람이 써요. 전세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글씨를 잘 쓰고 이분도 정선분이에요. 제가 정선 가서 이분의 손중과 증선이가 만났어요. 손중을 만났어요. 정선의 사입니다. 이분의 전세인이라는 분이 글씨를 써서 요거를 한 번만 딱 만들어요. 글씨 썼으니까 지금 제 복사기가 있는데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춰둡니다. 누구에다 갖다 두냐? 유시연의 집에다 갖다 둬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라 라고 해열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에게 띄지 않게 갖다 두라고 했느냐 추측하건대 이렇습니다. 그 안에 이필제와 관련된 사실이 담겨 있어요. 역사는 사실대로 쓰는 거니까 해월신사께서 이필제가 5개월 동안에 6번을 만나러 사람을 보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주 신원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라. 같이 하자. 그 영향으로 보냅니다. 그랬는데 해월사께서 끝내 대답을 안 해줘요. 같이 지금 우리 준비도 안 됐고 교주 신원은 아직까지 안 돼. 근데 하도 그러니까 강수하고 같이 영회로 만나러 가요. 만나는데 사람이 이상해. 별 개소한 소리 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해월신학께서는 이제 허락을 안 할 생각을 돌아오면서 각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각처의 지도자들이 자,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점은 뭔지 아세요? 대의명분입니다. 대의명분을 들고 나오면 다 해야 돼.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해. 거기에 진실이 왜곡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교조신은, 즉, 소은대신사가 억울하게 죽은 걸 실현하겠다는 대의명분인데, 안 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인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게 지금 돼 있지 않다는 걸 여기서 판단해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모든 지도자들이 한다고, 전부 해야 된다고 들고 나옵니다. 이때치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00명이 모여요. 그때 500명이 산골짜기에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예부를 접수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 필제는 교주 신원운동 일으킬 생각이 없었어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예부를 접수하고 영예부사를 죽인 뒤에는 딴소리 합니다. 그러다가 경상도 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월신사께서 이 도원기사라는 역사책 안에 이 역사책은 대신사에서부터 1880년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880년. 근데 영예 교조신운동은 말하자면 이 필제의 밀라는 71년에 일어났습니다. 해월신사에서 겪었으니까 그걸 생생히 썼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중엔 당신이 거기다가 동원명 내린 것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또 한 번 추적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 드러내지 말고 감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유인상이라는 분이 집에다가 감춰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김덕경이라는 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김연국이라는 분의 아드님이에요. 구암 김연국이 시청조로 갔다가 시청교에서 이제 상직을 만들어서 계룡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그 전에 이 김연국이 사람을 시켜서 도움기서를 보관하고 있는 유인상한테 갔어요. 유인상 이분들은 전부 그때 시청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책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글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인상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김연국이라는 분이 가져간 겁니다. 연세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입조로 봐서는 유인상이 조금 빠릅니다. 김연국보다는. 좀 빨라요. 근데 그러니까 마격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지도자로서. 그래서 가져갔어. 그래서 계룡산에 가 있었어요. 이쯤에. 그러다가 이제 김연국 그분의 후손인 김덕경이라는 분이 책을 세상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놓기도 했고 또 동학사상 자료집이라는 것을 3권짜리 낸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908년에 전세인이 이분이 계룡산을 놀러 가요. 그러니까 이 상대결을 갑니다. 가서 며칠을 묵으면서 이걸 베껴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겁니다. 그게 요거예요. 이게 전세인이 글씨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도움기서 근데 연세가 좀 되셔서 좀 더 정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베껴가지고 요거 요집입니다. 요거는 누가 갖고 있느냐? 베껴가지고 정서로 가져오셨겠죠, 이제 그죠? 요거는 유시헌의 증선주인데 막내 증선주가 지금 거기에 이제 유돈생이라는 분이 증선주가 계신데 정선에 그 동생이 영을 살아요.
나이가 내 나이다 됐든가 나보다 좀 젊든가 그럴 것 같이 만났었는데 그분이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평섬 선생님이 가서 복사해서 내온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단의 자료실에다 한 묻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두 부를 복사해서 하나를 최인경씨를 주고 하나를 내가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꼼꼼히 맞춰보진 않았어요. 내용이 똑같은지는 모릅니다. 맞춰보진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었는데 같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왔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책이 가지고 있는 도원지서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요 안에는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다음 이 천도교회사 초보에는 1879년에 간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1879년에 간행했다고 나와요. 예. 근데 여기에 기록에 1880년 기록까지 나와요. 공정대전이 간행된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9년 나온 것이 아니라 80년에 나온 거예요. 80년에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천도교에서 초보가 요건 착오가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에서 간행하는 문집 대선생의 문집인 공정대전과 역사책을 같이 내려고 기획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는 목판을 하고 하나는 글로 써서 감춰둔 겁니다. 그러니까는 최선생 문집 도원지서라는 제목에서 문집은 빠진 거예요. 문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원지서라고 이름을 붙여야 옳다 하는 게 또 나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도원지서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옳지 최선생 문집까지 붙일 필요는 없다. 문집은 빠졌으니까 빠진 게 아니라 단행본으로 목판으로 냈으니까. 그 다음에 도원지서는 도의 연원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 연원을. 참 이게 해월이사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에 경주에 있는 서당에 좀 다니셨, 이게 최종 학력입니다. 저를 가르친 박목월 선생님은 최종 학력이 개성중학교 졸업이에요. 대구 개성중학교. 그때 고등학교 없을 때예요. 4년제인지 5년제겠죠? 6년제였다고. 6년?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 6년제.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30년생이니까 5년제. 근데 5년제 하다가 6년제 됐거든요. 나중에. 6년제로 됐는데 90 되셨으면은 그 이후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바뀌는데 하여튼 그 최종 학력이 그렇게 되시는데 근데 뭐 그리고 박두인 선생은 초등학교 4학년 최종 학력이에요. 그래도 훌륭한 시인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이름을 내고. 그 해월진사는 서당을 좀 다닌 그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 하면요. 그 전에 얘기한 김정설 법무 선생의 스승되는 분이 김계사라는 분인데 그 김계사라는 분하고 서당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걸 김정설이라는 분이 증언을 해요. 그런 걸 봐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10년, 20년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어려서 서당 좀 다녔기 때문에 공부하러 다녔기 때문에 먼저 그 머리가 좋으신 거니까 금방 깨쳐봤지만 무슨 학자들 같이 전부 저러러 외국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저는 이분이 정선에 와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수련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해. 그래서 이것을 신앙심을 먼저 고치시켜놓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종교적 은혜를 만들어요. 은혜. 인등제라든가 구성제라든가 이런 걸 만나가지고 어떤 이 신앙을 결속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 뒤에 경전 발간을 해요. 경전 발간. 경전 발간을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생에 순차적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내적인 결석부터 전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깥에 행사하기가 바빠요. 뭐 어디 나가서 하고.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내적인 결석 없이 행사하면요. 행사가 허무해집니다.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 그러면서 뭘 했느냐?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역사. 도은기사가. 역사와 경제를 같이 만들었어요. 이건 굉장한 식견이십니다. 한 나라가 새로 시작을 하고 얼마 안 돼 있으면 지난 나라에 대한 역사를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2, 13세기에 삼국사기가 나오고 삼국사는 개인이 했지만 삼국사는 국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삼국의 역사를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선제에 들어서 세종 때에 고려사를 편찬합니다. 세종 때 고려사를 편찬. 정인지라는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만들어서 국가사업으로 편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도 광복이 돼 있고 일제시대 현재 이렇게 식민지시대 지나고 광복하고 따지면 엊그제 그가 3년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역사도 나름 또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지난 역사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이런같이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매우 순차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일하는 것은 도원기서라는 책을 하나 간행을 하신 겁니다. 이런 걸 봐서는 참 굉장한 조직력과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하신 그러한 한 모습이 아닌가. 단순히 역사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천도교 약사라는 책이 상권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때는 의기들이 굉장히 훌륭한 어른들이 많아서 냈어요. 학원을 못 냈습니다. 왜? 신국파 싸움이 벗어났어요. 역사책 만드는데. 이건 넣어야 된다. 이게 왜 들어가냐. 이건 빼라. 결국 못 냈어요.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국 못 냈어요. 이거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교섭편찬 연장할 때 천도교회 약사라는 걸 하나 냈습니다. 신국파 전부 통틀어 다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수성 그분이 기본 집필을 하고 나하고 이동초 또 이창권 또 한 사람이 누군가 이문길 돌아가신 그분 넷이서 검수위원으로 나가가지고 읽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낸 게 있는데 지금 있습니다. 한번 그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도원기서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천도교 동학 역사의 기본을 이루는 책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가장 오래된 거예요. 수운행록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수운행록 4가지 종류가 발견이 됩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김상기 교수라는 분께서 전부 교육을 해가지고 아시아 연구가 한다가 활자로 실은 게 있습니다. 수운행록을 보면. 그것은 통합을 해서 실은 게 있어요. 지금은 그 책을 찾기 어렵던 도서관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어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대신사 기록만 있어요. 그게 이 책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앞부분이 상당히 비슷해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한때 이 수운행록을 삼암장님이 1865년 영해접주 박하선이 썼을 거다라는 추정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야?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박명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배용선 선생님도 나중에 이건 아니다. 뒤에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수운제문집이라든가 대선생 사적이라든가 해월선생 문집, 본교역사는 천도교에서
천도교회 월보에 연재된 겁니다. 오삼순이라는 분이 연재했어요. 천도교서는 이제 창건사와 교회사가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창건사하고 천도교회사 이렇게 나왔고, 동학사가 이제 1940년에 나왔다가 41년인가 40몇 년인가 동학사가 오지영의 동학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사책이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은 백문이라 그래가지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질 않아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주면은 거기에다 방점을 찍기 바랍니다. 띄어쓰길 바래요. 이게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 선생 성은 최요. 선생님의 성씨는 최씨다. 처음 뭘 얘기할 때는 그것도 얘기해요. 휘라는 거는 이름을 휘라 하는데, 휘한다 이거예요. 제자, 우자. 그 작은 걸 쓰는 거예요. 자는 성묵이고, 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해서 잘 알죠? 나이 20을 전후해서 어른이 될 때에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이름과 비슷해요. 이 자는 이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름과 연관성이 있게 찝니다. 제자, 우자로 이름을 바꿔서 자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자와 관계되어 있는 자를 쓴 겁니다. 성자는 상품 성자가 묵은 묵묵할 묵자들 하잖아요. 어리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묵묵해야 됩니다. 어리석을 우자와 성묵의 묵묵할 묵자가 서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라는 건 그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라는 건. 예? 뭐든 도원이라는 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별호, 별치의 호는 수운제다. 수운제라고 했다. 경주이냐? 이건 경주 사람이다 하지 않고 본관이 경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월 후인 누구 이렇게 씁니다. 그건 영월 유씨라든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강릉 후인 김 누구 그럼 강릉 김씨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경주이냐라 경주 본관이 경주다. 우리가 이제 이 성씨에서 성씨를 잤어요. 성자고 계기명을 뒀잖아요. 이거 모계사회 때 엄마 좀 따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많아. 지금도 중국에 모계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오늘 우리는 윤인이, 김인이 이게 성입니다. 윤인이, 김인이 그 성이에요. 씨는 뭐냐면 본관을 말합니다. 시족사회를 이뤘다 이거예요. 시족사회를 이뤄서 그건 결국 그 지방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이름을 그대로 딴 거야. 우리 화평 씨 같은 것은 화평이 이건 고려 때 화평이라는 땅을 하사하는 거예요. 이 땅을 거기서 네가 복록을 산소지키면서 후손 대대로 살아라. 그래서 봉기를 받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게 중국에 무슨 봉건에다 가지고 거기서 나라 세우는 건 아니고 그 일대 땅을 전부 가지고서 뭡니까? 후손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는 곡식을 낼 수 있고 사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씨는 그 본관을 말해요. 파평민 씨 이렇게 되죠. 저기 의정부 하면 사표산이라고 있죠, 그죠? 사표산은 임금이 준 산이에요. 사표라는 사표지라는 말이 임금 줬다 뜻이죠. 산하를 가진 겁니다. 그런 임금들이 그 땅을 많이 줘서 그걸 가지고 부려하던 사람들이 많죠. 우리 동네 가면은 군포인데, 군포는 아니지만, 거기 대암이라는 곳이 있고, 대암에 안에 들어가면 속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동네 정씨들 임금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그게 아주 소에 싹 붙었어. 거기 제사 지내는 큰 집이 있는데, 그 후손이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에다 기증해버렸지.
그 대가리 큰 게 있어요. 또 뭐 문화재니까 이제 국가로 키우는 게 좋지. 경주인이냐 경주 사람이라 산림공. 산림공은 그 아버지 최옥을 말하는데 휘를 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글자를 여기다 썼는데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글자 사이에 자전이 없는 말인데 자전이 없는 말. 없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썼지만 또 여기만 따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만든 글자예요. 최옥입니다. 옥지 자라 아들이다 이거죠. 산림공인. 산림공을 스스로 칭했어요. 이분이 과거를 3번 봐서 다 떨어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12번 봤다고 그래요. 그 낙방거사예요. 근데 과거는 그 일대의 사는 문중들이 전부 밀어둬서 과거를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집안의 총망을 받고 갔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는 정조 때쯤 생각이 되는데 과거장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부정이 심했는지 실록에 나올 정도예요. 컨닝하는 방법이 한 10가지예요. 관리들하고 짜고 감시 소리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촌에서 올라온 선비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포기하고는 산림공을 자처하면서 아버지가 지어놓으신 와룡암을 고치고 거기서 그 앞에다가 용담서사라고 짓고 지금 용담정자리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정무공 이 무예무자예요. 휘 이름이 진립이에요. 진립지 육세선이라. 그러니까는 이 대인사께서는 바로 이 최진립이라는 분의 육세선입니다. 우리는 이 세와 대를 쓰는데 아래로 내려갈 때 세를 쓰고 위로 올라갈 때 대를 써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대 조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6세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때 세를 쓰고 위로 올라갈 때 대를 써요. 이렇게 세대란 말이 있잖아요. 가치가 같은 말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써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누구야? 이세민이 누구죠? 당태동이가? 당태동 이세민이에요. 그래서 세자를 못 썼어요. 대자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나가니까 이제 또 이렇게 된 거죠. 가경 인묘조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경은 이제 중국의 언어입니다. 갑신세 갑신년이에요. 10월 28일 갑신세가 이 태어난 게 대지상에서 1824년이니까 그 갑신이 맞을 겁니다. 1824년, 24년 설학경은 1824년생이세요. 예. 1884년 갑신년표니까. 60년 되니까 84년. 예. 갑신년. 1824년. 10월 28일 음력입니다. 생 태어났다. 우 어디서? 부서 경주부의 서쪽에서 태어났다 이거야. 지금 가정리가 경주부의 서쪽입니다. 이게 서북쪽인가 그럴 거예요. 조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 있어. 그렇지 이용씨. 서쪽에서 태어났어요. 부 경주부. 과거에는 이제 경주하고 상주가 그렇게 도시였는데 이게 세가 약해졌어요. 대구로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서 경주가 부가 됐습니다.
가정리, 경주부 서쪽 가정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 기신, 저건 그때는 얘기니까 그때에 이르러서 그때는 태어날 때, 수은체조 선생님께서 태어날 때 천기 숙청하고 하늘의 기운이 아주 맑고 아주 밝고 맑았다 하고 1월이 광요에서 해와 달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서운이 요실이라 요는 둘러칠 요자입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집을 둘러쌌다.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구미지봉, 이 지명으로 읽을 때는 구를 거북구로 읽으면 더 귀로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구미산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헛소시 구미로 읽는데 귀로 읽어야 돼요. 귀미라고 읽어야 돼요. 구미산 정상, 내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아픈데 이거 아프고 생각이 났어요. 한 10여 년 전에 구미산 올라왔어요. 근데 이 쏜 뒤로 올라오면 가파르고 질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막 올라가는데 3분의 2 올라가다 다리가 삐걱하는 거야. 그때부터 여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 지평에다가 2배 가져갔는데 그걸 계속 짚으면서 이 다리를 거의 못 쓰고 내려온 기억이 나요. 근데 병원은 안 가고 그냥 놨어요. 근데 인제 와서 또 도치는 거니까 그때 삐끗한 올라가서 갑자기 다리가 휙 그러면서 이제 턱 꺾이는 기분이 들더라고. 무릎이. 그러다 아팠어. 근데 구미산 꼭대기 올라갔더니요. 정상이 597인가 뭐 그렇게 써 있고 그 정상선은 왼쪽이 어디서 보면 왼쪽이고 어디서 오른쪽이죠.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북이꼴이 같이 생겼어요. 집채보다 큰 바위입니다. 한 3, 4층은 되는 지금 큰 바위가 정상에 딱 그게 여기서 구미산인 것 같아요. 거북이꼴이가 내가 그 사진을 찍어 올라가 그러는데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 바로 앞에 있으면 찍어지나 높은 데 올라가 찍어야 되는데 바위 올라가 버렸더니 뭐 올라가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바위가 한 3, 4층 되는 큰 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북이꼴 같이. 그래서 구미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등산하세요. 다리 힘 더 좋을 때 하세요. 구미지봉. 그 구미산의 봉우리가 기명, 기하게 울었다 이거예요. 면 울명자예요. 3일간 사흘, 나흘, 3일간을 울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다른 일로 어저께 저희 수원장 하시던 박남성 장한정 통화를 해봤는데 다른 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용당 가면요 그분이 가끔 저 사람이 울어요. 그분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와 운다는 거야. 그때마다 대진사가 나오셔야 되는데 대진사를 하려고 3만 원 울었어요. 아니 그 산이 울고 나면 무슨 일이 없는지 그런 걸 좀 잘 체크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생각을 했겠죠. 어디 나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 나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뭐 울고 들었대. 혹시 5.18이나 뭐 4.19나 이 전에 혹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 있는 게 최근이었으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몰라. 요 글자가 묘하죠. 겨우 제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겨우 제자. 생제, 태어나서 겨우 이거죠. 4, 5세. 이 제자를 제가 이거 엄살 조금 하는 겁니다.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복잡하게 써왔는데. 겨우 제자예요. 겨우 제자. 생제. 태어나서 겨우 이 소리야. 4, 5세.
4살, 5살 뿐이 안 됐는데 이 소리입니다. 겨우 4살, 5살인데 이거예요. 용모 기하고 용모가 아주 남달라. 근데 그거는 전에도 얘기했나 내가 모르겠네요. 그 증언에 그렇게 나옵니다.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도 눈이 그냥 빛이 나서 사람들이 치다보다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아까 얘기한 김범부 그분이 증언한 바에 그렇습니다. 총명 사강. 사강은 이제 중국진 나라 때의 음악가인데 얼마나 귀와 눈이 좋은지. 이 총은 귀가 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귀변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명자는 눈이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해와 달이 합쳐졌다는 말이 아니라 요거는 날일이 아니라 눈목자가 붙어있는 건데 원래가 눈이 잘 보이는 걸 뜻하게 그런 글자예요. 즉 아주 근데 그걸 합쳐 총명하다 이게 총명이 사강과 같더라. 아니 가장 총명한 사람이 사강이에요. 살림공 거상애육하여 살림공이 그걸 같이 살면서 항상 애육 사랑으로서 교육하고 키웠다 이거예요. 아, 나이 63세에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 그래서 자꾸만 막내가 더 이쁜 게 그런 거라고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돼가지고 후국을 얻잖아요. 후국이 나는 애가 막내 아닙니까? 그럼 이 본 왕비보다 후국이 더 이뻐. 젊으니까 더 이쁘지 않겠어?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식은 더 이뻐. 그래가지고 태자를 자꾸만 글로 세우려고, 세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는 형들이 가만히 있어. 쌈박질을 하고 죽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겨요. 시동기화라. 본다. 어떻게 보느냐? 기한 재물과 같이, 한 가지 동자죠? 재물과 같이 말하다 보니까 너무 이뻐서 기한 재물과 같이 보기만 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 그리고 똑똑해. 그리고 하는지 그래. 그러니까 너무 이뻐. 자, 그래서 대신사가 아버지로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천하의 문장이 되겠다. 동경대전 이 천하의 문장이 쓴 겁니다. 천하의 문장이에요. 초지, 초는 점점 세요. 점점 지 10여 세, 점점 10여 세의 이르러서 10여 세, 지는 이를 지자입니다. 10여 세에 이르러서 기골이 장숙하고 기운이나 그 골격이 장대하고 숙은 엄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장대한 것만 아니라 사람이 온다는 거 엄숙해. 숙은 이 엄숙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국이 국이라는 건 그 사람의 도량 이런 거예요. 지국은 그 지혜의 도량이 비범해서 이 범자는 이 점을 밑에 붙이나 안에 붙이나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이거 같은 글자예요. 비범 이 지국이 아주 범상치가 아니했다. 연지 28에 나이가 28이 아닙니다. 28이 16이에요.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많이 해서 3호지절 그러면 15일이에요. 우리 37 기자 하는 것도 37이 21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질문해. 21자라는 거 말하고 37이라는 게 둘이 나오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같은 거예요. 어디 갔더니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해년에 기해지세 살림공 몰이라. 살림공이 돌아가셨다. 몰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은 걸 몰 그래요. 몰 그렇게 말합니다. 몰. 생몰연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는 언제고 죽을 때. 근데 요새는 졸하는 걸 써요. 근데 졸이라는 말은 실상은 옛날 중국에서는 대부가 죽었을 때 졸이 왔었습니다. 대부. 그 대부 뼈소리를 해야 졸 썼어. 아무나 쓰면. 죽는 게 다 달랐으니까, 뭐, 천자가 죽으면 흉이요, 제후가 죽으면은, 천자가 죽으면 붕이요, 제후가 죽으면 흉이요, 대부가 죽으면 졸이요, 이렇게 돼요. 쉬었다 합시다.
근데 이거 한 오후 3년 하니 선생은 이제 대진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우 3년을 거쳐서 상을 지냈다 이 소리입니다. 우하는 건 슬프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3년상이라는데 실제는 2년이에요. 소상은 1년 지나고 대상은 2년 지나고 대상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왜 3년이냐? 돌아가신 해가님께서 3년 치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왜 3년상을 치러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3년 동안 우리를 끼고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자리 쪽으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의미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유교의 관습이에요. 3년에 선생님께서 3년에 상을 치르고 가산이 점세 집안의 재산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어요. 뭐 특별한 벌이가 없으니까 쇠퇴해져서 하나 학서불성 학서는 글을 공부하는 게 학서이자 학서잖아요. 글을 공부하는 것은 불성 이룩되지 아니하고 이 소리입니다. 의추청은 뜻이 청운이 떨어졌다 추락했다. 그러니까 청운의 뜻이라는 것은 과거를 보러하는 것을 청운이라 말하고 벼슬을 끝마치고 물러난 것을 백운이라 그럽니다. 백운. 청운과 백운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규보가 백운거사죠. 나는 모든 걸 물리치고 그리고 있겠다. 근데 이규보는 마지막까지 벼슬했어요. 청운과 백운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저기 삼각서에는 백운대가 그런 건 아니고 높아서 백운대입니다. 뜻은 청운이 떨어지고 청운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얘기되겠죠. 구조를 볼 때. 청운의 과거를 요새 과거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게 그 과거 볼 청운의 그 뜻이 떨어지고 연이 평생 소지는 그러나 평생 동안의 소지 품었던 그 마음 많은 마음 많은 이 지자는 갈지자의 마음 진자를 쓴 건데 이게 선비사자 마음 진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갈지자의 마음 진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것이 찌입니다. 이것이 뭐 선비의 마음이란 이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된 말입니다. 즉 그렇게 품었던 마음은 활달대도 아니 활은 넓은 얘기죠. 발은 통달하다 이거죠. 말 그대로 활달해야 활달하고 대도 그 굉장히 넓더라 이거죠. 그래서 유교인 위상지심이라 이랬어요. 이런 게 있었다. 어떤 냐 가르칠 생각이 있었어. 좋아요. 안 와가지고 궁금했는데 말이야. 다른 이렇게 잘 지냈어요? 책 하나 드려요. 즉 사람들을 교인 가르쳐서 되다 뭐가 되냐? 위상지심. 그래서 그 어떤 그 뜻을 높이 갖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이거죠. 위상지심. 높은 그런 마음이 되게끔 되고자 했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나 찰기각이지 범술 찰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본다 이거예요. 뭘 살펴보느냐? 각각의 이치의 범술들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치의 범술이니까 뭐 유교도 살펴보고 도교도 살펴보고 민간신앙도 살펴보고 뭐 별걸 다 살펴보는 거죠. 그랬는데 즉 필시 반드시 이는 명세오인질이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을 세상을 밝히지만 사람들을 잘못 밝힌다 이거야.
그러한 이치이다. 이런 얘기죠. 명세오인질이다.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이치로서 세상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일소타기 한 번 웃으면서 타는 칠타자고 기는 버릴 기자예요. 포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한 번 웃고 쳐서 전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버렸다 이거죠. 우이 반무 또 돌이켜서 반은 돌이켜서 무로 갔어. 무 활쏘기 말타기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무. 그 김범부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경주부에 나와서 활쏘고 말타고 그랬대요. 대인사께서 그러고 놀았다는 거야. 그래서 반은 돌이켜서 무 활쏘기를 무로 돌아가서 기지 2년 그렇게 해서 거의 2년에 이르러서 그런 일을 한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2년이 된 거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2년이 돼서 장궁귀상 장은 감출 장자예요. 활은 감춰두고 그러니까 무기 맨날 활 쏘고 말 타던 거 그거는 버리고 두고 귀상 장사길에 떠났다 이 소리입니다. 장사길로 갔다. 이 상자와 상자는 이거는 오늘로 말하면 행상을 말해요. 옛날에 장마다 다니면서 보찜 지고 다니는 걸 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곤대 그건 가 두 가지 갑이라는 뜻은 가고 갑이라는 뜻은 장사라는 뜻은 고고 갑이라는 뜻은 가로 익히는데 고를 장사가 곱자인데 여기 오늘로 말하면 북박이로 가게에 차려놓고 하는 장사가 곱니다. 고. 그러니까 오늘의 상자는 뭐야? 행상을 말해요. 옛날에는 고보다 행상이 많았겠죠. 장군 따라다니고 그렇다면 마을 다니면서 팔았잖아요. 전부. 그 사람이 와야만이 그 마을이 장을 볼 수 있어. 얼마 전까지는 시골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상입니다. 행상이 행상. 그러니까 여기서 귀상이니까 행상으로서의 길을 떠나. 야, 가지 물품을 팔면서 천하를 돌아. 주유 팔로 두루두루 팔로는 세상이에요. 온 세상. 팔방이 세상이니까 팔방으로 나가는 거니까 팔로죠. 팔로로 유 떠돌았다. 떠돌았습니다. 옛날에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걸 갖다가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게 있었어요. 당나라로 공부하러 갔잖아요. 당나라에서 빈공과라는 걸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그거 붙으면 당나라에 유학생을 받아줬어요. 최첨나 이런 분이 다 공부하는데 그때 유학이란 말은 이 유자 썼어요. 거기 떠들어서 공부하는 거야. 식구같이 머물릴 자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유자 썼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떠나서 공부하니까. 근데 거기 떠나서 거기서 머물면서 공부한다? 그게 머물릴 줄 아니까. 소업이 교위. 이거는 이 업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런 글자들이 크게 여기 쓰면 내가 좀 크게 나야 되는데 업, 상업 할 때고 업자입니다. 하는 일에 하는 바가 봐줬다니까. 이 업은 본인이 어떤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업적이 뭐냐, 업이 뭐냐. 그 일하는 바가 교위 서로 어긋나.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이 생겨서 이거 어긋나고 늘 실패 인생을 사셨던 거죠. 소업이 교위라. 참 지난하게 어려운 삶을 사신 거예요. 자차 2차차 이후로부터 자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이후로부터 연광점이 카야. 연광은 나이를 연광이라 세월을 광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광음. 그러니까 연광 나이 연세를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더하리자예요. 많아져서 일무소지 하나같이 뜻하는 바가 이룩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무 없어. 뜻하는 바가 이룩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탄 신세지 장절 스스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신세가 대인사의 신세가 장차 졸렬해질 것을 탄식해. 야 이러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됐구나. 이러고 지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대인사께서도 나이 20이 넘어 내날 20이면 이제 다 성인이에요. 예. 지금 나이 40 먹은 사람보다 더 어른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장차 신세가 졸렬해져. 예. 그럴 것을 갖다가 탄식하게 돼서 반이우울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을 주루주루 떠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떠돌면서 실망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는 일이 전부 어긋나고 이래서 그래서 반이 되돌아갔다. 옮겨갔다. 반이 어디로?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은 지금이나 옛날에 표가 똑같습니다. 그죠? 울산. 울산은 어디냐? 대진사의 처가동네입니다. 그 여시바위 꼴에서 조금 더 가면 성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박씨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대진사 사모님 박씨 사모님인데 거기가 처가동네예요. 그러니까 10여 년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친정으로 가신 거예요. 친정으로. 친정살이를 하고 있는데 대인사께서도 이제 실패를 하시고 전부 어긋나니까 그 처가가 있는 울산으로 가신 겁니다. 반이나 이나 전부 옮긴다는 뜻입니다. 선수 옆에 붙어서 선수 반이 울산. 그래서 이 사불해. 그래서 이 일이 가지런해지질 않았어. 해는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가지런해지는 것은 잘 풀리는 게 가지런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지런히 잘 풀고 사는 걸 해로라고 그러잖아요. 해로. 평소에 같이 사는 해로. 그러니까 가지런하지 못해서 심패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주 타락했어. 마음이 이제 좋지 않아. 태는 이제 타락하다 해야 돼. 좋지 않아서 와 초당 반전할 때 초당에 누워서 초당은 이제 거기 요시바이 꼴에 있는 지금 새로 이제 복원한 초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는 누우라자 누워서 반반전전인가 뭐 그러니까 이리 뒤척 덜이 뒤척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전했다. 항염 소견체려 항상 소견은 없애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없애버려. 소는 없어지는 게 소고 견은 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을 없어버리려고 했다. 거기 초대에 넣어서 전전반적하면서 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팔자가 됐나 하는 그런 걸 전부 없애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답답한 지경이고 하게 되셨던 거예요. 적지 을면연에 이르렀어요. 마침 을면에 이 을면연은 1855년입니다. 1855년 을면연에 추남상사가 태어나셨어요. 을면연입니다. 의암성사는 신유생이에요. 1861년생입니다. 6살이 의암성사가 적어요. 연세가. 근데 추남상사가 스승님이라고 가서 저라고 꼭 그렇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냥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먼저 도를 받아 먼저 깨친 분이 중요하다. 선생이라는 말은 뭐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먼저 태어났어. 근데 먼저 태어나서 먼저 도를 깨친 사람이 있고 도를 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도를 깨지 못하면 선생이 되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먼저 태어나도. 그래서 한태지가 사설에서 그랬어요.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이 젊은 사람이 먼저 깨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인들은 전부 가서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선비들은 앉아가지고 자기가 잘났다 하고 아무도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지금 제대로 된 선생이 없다. 한탄한 말이 사설입니다. 새 3월 춘이다. 을묘새, 을묘년 3월 봄이다. 1855년 3월 봄이야. 춘수 자족하야. 이 수는 잠잘 숫자입니다. 오수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요? 낮잠? 혹시 고등학교, 중학교인가 뭐 교과서에서 오수 배웠어요? 박남수 선생의 오수라는 시이 있었어요. 우리 다닐 때는 있었습니다. 오수. 그래서 어려운 말이잖아. 오수란 말이. 그때 우리는 오수가 낮잠이구나. 수는 잠잘 숫자. 눈먹이로 썼어요. 내릴 숫자. 눈이 내려오니까 숫자는 이게 내려오다 숫자 아니야. 춘수. 봄잠을 스스로 즐기는 거예요. 자족했다 이게 스스로 즐기는데 여몽묘각지제 꿈과 같고 깨어난 것 같은 그때에 제라는 건 때예요. 그 즈음에 선사는 돌을 닦는 스님 같은 차림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인이라고 표기된 데도 있고 선사라고 표기된 데가 있습니다. 자, 외이 방주인 바깥으로 붙어 있어요. 와서 주인을 방문하면서 주인을 찾으면서 이래요. 찾았다 이래요. 찾았으니 선생 개호 시지하니 호는 살인문 호자예요. 이 호라는 문이 있고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호라는 문은 한쪽만 붙은 문이 호예요. 한쪽으로 올리는 거. 근데 또 이쪽에 또 하나 붙었어. 그래서 이제 문자가 그 문은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이 이렇게 여는 문이 문이고 문은 한쪽만 열리는 게 홀이다. 그래서 그 한쪽만 있는 집들을 백성들이 집이라 천호동은 천집이 있었대. 천호동이야. 만호라는 게 있지. 만호. 즉 찾아서 선생께서 문을 열고 시지 이를 바라다 보니 선사를 바라다 보면서 하레노사 어디에서 온 나이는 이 사자는 원래 스님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게 스님이 용모 청아하고 용모가 용은 얼굴이고 모는 모습인데 맑고 아주 아름답다 깨끗하고 의나 형이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은근하여 말 그대로 은근 아주 그냥 사람이 조용히 은은해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령문지왈 나아가서 영 맞이하면서 물어보면서 말하기를 승 하왕 이려 스님께서는 어찌 나를 찾아 내오셨습니까? 이래요. 이래 어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승활 그랬더니 스님이 말하기를 생원님께서는 위 경주 최생원호와 경주 최생원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주 최생원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대적에서 생원과를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선비들을 일관대로 불러서 생원이다.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사과는 시사
지도하는 세원과는 유교의 경전을 많이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사, 시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좀 넉넉해 보이고 그런 거 하는 그 경전이 구조를 쌓이는 사람은 쫀쫀해서 우리가 꽁세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래서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세원이시니까 다발 그랬더니 이래저래 대답해 맞죠. 연이야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연 그럴 연입니다. 노사왈 그랬더니 나이 든 스님이 말하기를 연즉 그러한즉 소승유 긴담 소승이 참 옛날에 소승 그랬어요. 지금 소승이라고 말하는 스님 아무도 없어요. 스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말해. 그 예전에 동국대에서 그 김영옥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당에서 막 중놈이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스님이 한 분 계시다가 교수님 스님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진짜 거기서 욕을 봐가지고 스스로를 높인다고. 아니 부를 때는 스님이라고 불러줘야죠. 근데 본인이 스님이 이렇게 소승이 빈도가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부를 때야 스님 그렇게 불러야죠. 또 뭐 훌륭한 대사님 뭐 스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죠. 근데 본인이 스님이래. 본인이 스님께서 스님이 미치겠어. 이게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전에 그 이상한 그 사기 치던 스님이 있었잖아요. 텔레비에 하나 사기 치는 게 이제 주적 60입니다. 이거 다 빼요. 2060원에 나오는데 신도들 놓고 스님이 뭐죠? 불타 주는 걸 무슨 공양이라 소신 이제 소신 공양할 거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안 된다 막 난리. 돈 뺏어 먹는 거. 그게 이제 사기치는 거로 텔레비에 나와서 스님 소신 공양할 거라고 이러는 거 같아요. 막 난리 났어. 신도들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뭐라고 난리 났어. 그럼 소신 공양 안 하려고 갖다 받으라고 그러겠습니다. 다 스님이 그런 게 아닌데 훌륭한 스님이 있는데 난 지금 자기가 소승이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초등학교 선생님도 저학년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이 가르친다. 애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애들 앞에서.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의 사모님도 누가 전화를 그래도 선생님께서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도대체 뭐야. 이런 거 다 빼요. 소승유 긴담. 소승이 긴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긴담이에요. 긴담. 대화자들이죠. 있습니다. 이부 초당 여하 초당으로 우는 뭐 되니까 들어가는 것이 여하 어떻겠습니까? 있습니다. 여하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 휴입 승당 자정하야 선생께서 손을 잡고 들어가게 해서 승당 그 처당의 당으로 올라오게 해서 자정 자리를 정했어요.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휴입 승당 자정 이게 세 가정이에요. 손을 잡아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당에 올라오게 해서 그 다음에 당연한테 자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문할 그리고 물어봐 말하기를 유하논이야 어떠한 연유로 이거죠. 연유 무슨 연유로 논의하고자 합니까? 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다발 대답 말하기를 소승 제어 금강유점사이라 소승은 뭐어서 어째요? 금강산에 있는 유점사에 있었습니다. 있다 이거예요. 불소 이 불자가 좀 잘못돼서 이제 이 도는 한가 도자를 이렇게 쓰는데 도자입니다. 물도자 동명사로는 물이고 여기에서는 한가 도사서는
불자는 두 인변이 아니라 인변인데 이게 잘못 쓴 거죠. 그렇죠? 이게 오자가 난 거예요. 이거는 오자가 많이 났어요. 한갓 불서나 읽었는데 즉 불교의 경전만 읽었다 이거예요. 종미신념 마침내 신비한 효용이 없어서 미는 아닌 미자니까 부정이에요. 신비한 효용이 없어서 이위 백일지공 그런 까닭으로 이위는 생각했다 이가 이걸 하기로 했다. 100일 동안 정성들이기를 생각했어요. 100일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견신효 그 신효가 나타나는 것과 같았어요. 무슨 신비로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지성, 감축,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빌었어요. 신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종공지일에 그 공부가 끝난 날의 이설입니다. 이 글자는 잠깐 숙자예요. 잠깐 숙자. 숙면 잠깐 잠이 들었어. 어디서? 탑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홀각 잠이 들었다 문득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시 탑전 그리고 탑 앞에를 바라다 봤더니 일권서 제어 탑상이야. 책 하나가 한 권의 책이 탑 위에 놓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의 피람즉 세지 시한지 사야라. 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걷어들일 숫자. 근데 이 걷어들이고 걷어서 이 숫자가 이게 맞나 모르겠어. 잠깐만. 걷어서 피람 펼쳐서 람 보니까 볼람자죠. 관람한다. 즉 세지 시한지서라. 이 시자도 드물다는 뜻이고 한자도 드물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주 드문 책이었더라. 이게 그 스님이 보니까 세상에 그런 책이다. 고로 소승즉 위 출산하야. 그러니까 이제 소승 곧바로 산을 내려와서 주유팔방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혹유 박식지인 이 박은 이 넓을 박자입니다. 박식한 사람이 있으면 혹 만나고 이 처처 부중 그런데 곳곳마다 같지만 부중이니까 맞아들이려 가지 않았다 이거.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 저쪽 중에서 악문 우러러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생원쭉 대신사를 말하죠. 생원쭉에서 박식하다는 그 말을 악문 우러러 듣고는 회는 풍물했자예요. 책을 품고서 일에 왔습니다. 내가 생원주는 생원께서는 유혹지와 혹시 알미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활 그랬더니 선생님께 말하기를 납우서안 서안은 책상을 서안이라 이렇게 말해요. 책상에다가 납은 받아들였다 이게 놓게 해서 아니 노사 예의 헌자 늙은 스님이 예로서 갖다 이렇게 바쳤어요. 여기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갖다 바쳤어요. 선생 피람즉 불지서
물리불상이야. 선생이 펼쳐서 살펴보니까 이 어따는 지금 아까도 몇 번 나왔는데 이거 어떤 용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찍어요? 어디서 무슨 거예요? 불교로서도 이 소리 유교로서도 유교의 불교의 글로서도 이 소리입니다. 불기서 유교로도 불교로도의 글로서 물리지 부당이야. 그 글의 이치가 부당이야. 마땅치 않아.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의 글도 아니고 불교의 글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난이 해각이라. 그래서 해각은 풀어서 깨우치는 거죠. 풀어서 깨우치기가 돼. 나는 무슨 난자죠? 어려울 난자죠? 어렵다.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뭐 여기까지 합시다. 떠라.